대출이 나오는 물건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에서 저는 서울 경기만 해줄 건데요, 저 지방은 안 할 건데요, 이러면 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금융사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잠깐이라도 대환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취하해서 경매 취하를 해서 막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제는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저희가 경매 취하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많잖아요. 경매 물건 쏟아진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참에 경매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자, 근데 경매로 집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는 경매로 집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집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로 집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경매를 취하를 해서 내 집을 좀 그래도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출이 뭐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경매로 물건 나오는 경우는 결국은 빚 못 갚아서, 아니면 세금이 미납돼서 돌려줘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돌려주면 그 집을 뺏어서 경매로 해서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저당이 돼 있던 은행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업비로 많이 썼다, 그렇지만 그거를 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연체가 생겼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영체로 넘어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 신용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연체를 하게 되면 점수는 떨어지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압류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압류를 해결하려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 돈만 돌려주면 안 되고, 그 압류를 한 금융사의 전체적인 대출을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대출이 경매 취하자금 대출입니다. 자, 근데 이미 나는 그 경매까지 넘어갔다는 거는 신용이 계속 안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이용을 못해요. 그럼 어디서 이용하느냐? 대부업체 혹은 P2P 금융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20년, 30년 이걸 써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이 대출은 급한 불 끄는 그런 잠깐 생활의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길어야 1년 내지는 2년 정도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시 상환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를 해요. 오히려 월 불입금이 큰 은행보다는 덜 낼 수도 있죠. 물론 이자는 비싸지만,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대출이 나오는 물건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에서 저는 서울 경기만 해줄 건데요, 저 지방은 안 할 건데요, 이러면 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금융사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잠깐이라도 대환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취하해서 경매 취하를 해서 막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연체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을 대부업으로 일단 대환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신용이 회복이 되겠죠? 왜냐면 연체를 막아줬으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그 신용 점수가 올라갈 때까지 버티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용이 좀 좋아지면 다시 이거를 이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경매 취하를 해서 다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많이 세워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부동산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수월했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이라든가 침체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을 해주려면 담보가치가 좋아야 되는데 담보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 대출을 많이 해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우선 경매 취하할 수 있으면 경매 취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금매로 처분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환을 하고 나는 월세나 다른 집을 가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것도 안 되면은 사실은 더 어렵겠죠. 그럼 뭐 신용회복이라든가 뭐 개인을 승한다든가 법적인 절차를 아마 알아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경매 취하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집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경매 취하자금 대출 받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빌라 물건들은 경매 취하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출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리 대부업체라도 그 대부업체 돈이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LTV가 나오는 그런 물건도
대부분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문을 좀 두드려 보시고 방법이 있는 점들 그래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내용을 좀 준비해봤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위기가 늘 있었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좋은 그런 시장이 올 거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버텨보시고, 저도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담아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관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단 링크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고, 저희가 금융정보를 블로그를 통해서도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